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자, 저희가 목요일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는지. 네, 우리는 책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인데요. 네. 이 책은 그 강원도 속초에서 1956년부터 3대째 운영 중인 동화서점의 그 김원건 대표의 에세이예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서점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맡은 김영건 대표가 2015년부터 이제 햇수로 8년째 서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당신에게 말을 건다라는 책으로 서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예. 이때는 이제 매니저로서 동화 서점을 이제 적응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네. 이번 책은 이제 어엿한 서점의 대표가 되어서 더 많이 부딪히고 겪으며 성장해 나간 서점의 일 이야기와 함께 30대 중반을 갓 넘긴 한 사람의 독서 생활문입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서평이 아니라 독서 생활문이라고 붙인 이유는 독서 생활문 처음 네. 들어봐요. 그렇죠. 예. 이게 작가가 붙인 말인데요. 예. 이 이야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책 읽기에 자신의 생활을 녹여내고 있어서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단지 서점 운영자로서뿐만 아니라 더 좋은 아빠로, 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고민하고 노력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자신의 생활이 대부분 서점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네. 그 일터인 서점에서 비롯되는 책과 사람들에게 귀를 좀 기울이면서 그 두려움과 용기 속에서 써나간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속초에 되게 유명한 서점이죠. 맞아요. 동화서점. 속초가 바닷가라 책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란 제목이 왠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이 동화서점 얘기가 매체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 워낙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켜온 공간이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떠세요? 표지 그림도 여름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지면서 지금 계절감을 살려서 제목도 지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동화서점은 대체로 말해지는 서점 그 동네 서점들보다는 좀 규모가 그렇죠. 큰 편이고요. 네, 그 지역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형 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분야도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북큐레이션도 잘 돼 있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장르나 공간적인 특성보다는 이 동화서점이라는 역사와 이름이 특성 그 그렇죠. 자체의 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만나다 보니 저도 이 책의 파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서점 일이나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책의 파도에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지점이 되게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시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표지 그림은 저도 참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인 휘리 작가가 그렸는데 내지에도 사파가 중간중간 좀 담겨져 있어요. 아이고 그러네요. 넘겨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좀 정서를 형성하고 있고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역할을 그림이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림의 느낌도 뭔가 추억 속으로 저희를 좀 데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도 좀 있어서. 좀 아련해지는 느낌이 네.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 책의 형식을 살짝 소개해보자면 그 홀로 밤에 서점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앤디 위어의 소설 마션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서점 밖에 있는 메리골드 화단에 멈춰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카렐 차페크의 책 정원가의 12달을 얘기하고 또 서점 구석구석에 손글씨로 적어둔 POP와 작은 소개 문구들을 바라보며 글자 풍경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등 이렇게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들을 책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책을 이렇게 고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김영건 대표의 독서력에도 좀 감탄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지금 놀랐어요. 카렐 차페크의 책 그렇게 막 흔하게 읽는 책은 아니어가지고. 모두가 읽는 책은 잘 아니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림책이나 청소년 소설, 사진집, 문학, 인문서 등 약간 전 분야의 책들을 이 책 안에서 그러네요. 소개를 하고 있어서 약간 동화서점이라는 공간처럼 좀 다양한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네요. 서점이 만약에 한 분야에 특화된 서점이라면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다 언급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서점 많이. 분위기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책 선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서점 얘기는 아무래도 서점을 운영하는 유지연 대표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이제 저와는 규모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많긴 한데 네. 저도 이렇게 재미있게 읽으면서 또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남일 같지가 않아갖고 그러니까 눈물이 살짝 나올 만큼 좀 우프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네. 또 이 책이 굉장히 신간인데 제 주변에도 이제 벌써 읽은 분들이 좀 있고 특히 서점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나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다른 서점의 네. 이야기도. 그래서 이렇게 서점의 일상을 다루고도 있지만 그와 연계해서 이제 책을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한 서점원이 이제 여기서 소개한 책 중에 안 읽어본 책들을 좀 꼭 읽어봐야겠다고 리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제가 다루는 책이나 취향 위주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안 읽어봤던 책들이 여기 되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읽어볼 책들 리스트를 정리하기 또 해서 그 리뷰에 많이 공감을 했고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긴 하지만 각자의 공간의 매력에 따라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좀 재미있고 또 결국엔 이게 서점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서점을 하면서도 저는 서점이라는 공간이 좀 되게 특이한 공간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책이라는 물건을 파는 상점이고 저는 분명 자영업자가 맞는데 또 서점은 이제 나름 지역 내 문화 공간의 역할을 좀 수행하기를 그렇죠.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실제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서점이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구나를 되게 다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다루지만 서점마다 각각 다른 공간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누군가의 삶에 좀 다 다르게 궤적을 남기는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책의 앞부분에 서점이 뭔데요라는 그 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도 되게 강렬하죠. 서점이 뭔데요? 네. 네. 이 서점이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결국엔 가장 힘든 건 책이 안 팔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느 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서점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혼잣말을 좀 하면서 모든 서가를 돌아다니고 또 책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또 다른 손님들한테 말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서 누군가한테 불편한 지점이 발생되면 어느 곳이든 관리자가 나설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김영건 대표도 정중히 아이 어머니한테 아이가 서점에 있는 동안은 좀 항상 옆에 계셔달라면서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목처럼 아이의 어머니께서 서점이 뭔데요? 아이가 편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고 이렇게 서점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 했던 거는 아닐 텐데 예기치 못하게 이제 말이 가닿으면서 계속 이제 마음속에 신경이 그 말이 계속 쓰이셨겠네요. 네, 남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공감했던 게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공감이 됐는데 이 자책감을 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와 연결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그 두 모자가 여러 번 다시 서점에 왔고 달라진 모습으로 있다 갔지만 이 김영건 대표가 차마 용기를 내서 다시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아직 전하지 못해서 그 무거운 마음을 이제 이 이야기에 담아놨는데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의 대답을 남겨두었다는 말을 말미에 남겨요. 서점이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더 깊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에피소드에서 그러네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점이 뭔데요? 네, 야. 무엇인지 정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정말 어려운 질문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정말 들고 또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답을 함께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또 서점이라는 곳은 또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네, 또 사람이 와야 또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렇게 힘들지만 또 이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런 생활의 장면과 이야기들이 책 속에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이제 서점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책 전부를 들여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북 큐레이팅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찾는 책마다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되게 민망한 상황도 많은데 그 동화서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큐레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선별의 어려움과 고민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서점이 이렇게 단지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신간을 검토하고 또 재고를 파악하고 생각보다 많은 애정과 품이 드는 공간임을 좀 이 책을 통해 느껴주셨으면 하고요. 또 때로 서점을 하는 거는 좀 여유롭고 우아하게 보이기도 하나 봐요.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런 느낌의 공간이 문화 공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럽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그런 오해 같은 부분을 이 책이 일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서점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다 담고 근데 있거든요. 책이라는 게 정말 무겁고. 네, 맞아요. 또 드는 일도 진짜 많거든요. 네. 책이 되게 미울 때도 많아요. 좋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책을 고르고 읽는 일이 한 사람의 결과 생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이 왜 매력적인 매체인지 또 독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이 공간이 사람을 담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책 자체가 동화서점으로 이끄는 안내서가 되겠구나 좀 싶었어요. 그래서 알았던 사람들은 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질 것 같고, 그렇죠. 네, 몰랐던 사람들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점이 뭘까, 서점직이란 무엇일까 하는 저희의 고민에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이제 한 문장 발췌해서 보자면. 서점지기가 서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건 책들의 과잉 속에서 누군가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그것을 고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럼으로써 자신이 일하는 서점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서점이라는 세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라고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3주에 한 번 동네 책방 코너에서 책을 소개하는데 네. 그 일도 좀 비슷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독자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그런 의미로 이제 다음번에도 또 좋은 책을. 네, 맞아요. 수많은 책의 파도 속에서 열심히 책을 골라서 여러분들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을 또 골라와야겠다고. 이제 제목이 정말 완전히 이해가 되는군요. 그쵸. 네. 책에 정말 파도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데 네, 그 안에서 순간이 내가 진짜 뭘 많이 읽어야 나오거든요. 할지, 맞아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네. 안내해 주는 분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 서점을 지키고 계시다는 걸 한번 느끼게 되면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반 가게 예전에는 가서 그냥 앉아 있다 보면 사장님이 막 새로 들어온 음반 중에 맞아요. 정말 좋은 거 소개해 막 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같이 들어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서점도 사실은 그렇게 서로 책을 권해주고 그 얘기도 듣고 그러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김현건의 우리는 책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동화서점 얘기 2대째가 아니고 3대째라고. 네, 3대째입니다. 네, 제가 2대째라고 잘못 안내를 했네요. 네. 자, 오늘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 좋은 책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인사드리면서요. 저희 끝으로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